영종 학부모연대 공동대표 김진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설명을 해주실 킹스칼리지 국제학교 설립 한국 대표부의 최병도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킹스칼리지 설립 대행 BIK에서 나온 최병도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킹스칼리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국제학교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영성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종에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제안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항공산업도시, 그 다음에 복합리조트, 관광, 휴양도시, 거기에 이어서 하늘고, 국제고, 과학고 같은 명문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에 킹스칼리지 같은 세계적인 국제학교가 합류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명품 글로벌 학군이 조성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희망과 바람을 가지고 저희가 3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계획 세워온 바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원팀이 돼서 동반자적인 관계가 돼서 영종에 정말 명문학교를 유치해 올 수 있을까, 그런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앞서 영국 BIK 본사에서 오늘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공항에서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여기로 왔는데요. 먼저 인사를 잠깐 나누고 제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come up here, please. 우리 헨리는 영국 BIK 대표를 맡고 있고요. 킹스칼리지 설립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느끼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잠깐 그 인사 말씀을 듣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헨리, do you have anything you want to say about Yeongjong International School? Well, it's a pleasure to be here this morning and to meet every one of you. So good morning. I landed just earlier, and I work for BIEK, British International Education Career in London, and it's very good to see you here today. 헨리라고 합니다. BIK.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런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BIK is entrusted with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school on behalf of King's College in London, and I work closely with them. BIK는 런던 킹스 칼리지로부터 한국 국제학교 설립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았습니다. We have been intending and planning to establish King's International School here for the past 3 years. But as I'm sure you all know, there have been various delays, and that caused us to reconsider and look at other locations. 우리는 한 3년여간 영종의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면서 최근 다른 지자체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However, I am very glad that I made the trip here and to meet you all. And I can see the enthusiasm for attracting King's College here. And as you know, it is a truly outstanding, world-class school. 하지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유치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킹스 칼리지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입니다. After today's event, I will go back to King's in Wimbledon and pass my what I've seen here and the passion from the Yeongjong people to the school, and with that we can propel the establishment. 오늘 영종 여러분들의 유치 염원을 잘 킹스에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원해 준다면 적극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ut for now, I will pass back to Byung-do, who is stationed here in Korea, working on behalf of BIEK for the King's School establishment. And in his capable hands, I'm sure that he will share all the details that you want to know. 이제 킹스 칼리지 설립 대표로 나와 있는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미스터 초이가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Thank you all very much indeed. Thank you.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그 내용은요, 국제학교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킹스 칼리지 저희 BIK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종 캠퍼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희가 구상한 그 안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에서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언사항, 그 다음에 Q&A 이런 순서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시간은 2시간이 주어졌는데 가급적 1시간 이내에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학교에 대해서 먼저 그 설명을 드리면요, 조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이게 제가 목소리가 어떤가요? 아, 작습니까? 우리 국제학교라고 불리는 국제학교는 법률적으로 전국에 3군데밖에 없어요. 송도, 대구, 제주 3군데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는 인과 비인과 구분 없이 다 국제학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법률적인 국제학교는 3군데다. 그리고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한 40여 개소가 됩니다. 전국에. 그 외국인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학교들이 수백 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 비슷한 게 외국인 학교와 국제학교인데, 그 차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는 한국인이 설립자가 될 수 있어요. 국제학교는 불가능합니다. 아시아 주변국은 가능한데, 한국만큼은 본교가 반드시 설립하도록 돼 있어요. 한국인이 설립 주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력 인정이 돼요. 영종에 들어오는 학교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없이 대학 진학이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인 외국인 학교는 학력 인정이 안 되거나 이제 우리나라 대학 가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학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청라에 있는 달튼만 학력 인정이 되고 있어요. 자, 국제학교와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입학 제한이 있어요. 달튼, 청라 같은 경우 전국에 있는 40개 외국인 학교는 3년 이상 해외에 나갔다 온 아이들만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영종에 들어오는 국제학교는 한국 아이들 해외 나간 경험이 전혀 없이도 입학 제한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또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립 취지가 외국인 학교와 극명하게 다릅니다. 외국인 학교는 우리나라 그런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분들처럼 외국인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요. 청라 달튼은 그 봉덕학원이라는 한국 그 사학을 운영하시는 분이 설립한 외국인 학교예요. 근데 설립자의 취지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외국인 학교인 반면 국제학교는 일단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자체가 원해서 세우는 학교예요. 설립자가 원하고 세우고 싶다 해서 세울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자, 자세히는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합니다. 경제 자유 안에서만. 그래서 이 국제학교에는 서울에 설치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안의 구역, 청라, 영종, 송도, 그 다음에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지역만 가능합니다. 공여지랄지, 이전 지역이랄지, 의정부, 파주, 이런 데가 될 수 있고 평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국제학교는 설립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위해서 국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치원은 학교예요. 세울 수도 없고 학교가 임의로. 그래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건축비나 토지 매입비나 이렇게 법령에 다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에도 물론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국제학교는 외국인 학교와 전혀 달라요. 설립 취지와 설립 자격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국제 도시로 변모해 가고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머리를 함께 맞대고 유치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설립자의 의도로 세울 수 없는 학교, 지자체가 임의로 왜 학교를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께서 나서셔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직접 유치 활동에 나서는 게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킹스뿐만 아니라 좀 전에 우리 회원님께서 인사 말씀에도 저희가 타 지역 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보다 얼마든지 우수한 학교가 오면 또 초대하시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학교를 유치해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12월 11일 날 마지막 경제청장님을 뵙고 왔는데 우리보다 우수한 학교가 나오면 영종 발전을 위해서 서슴없이 철수하겠다 이렇게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경제청장님과 여러 그 시민 관계자, 언론 그리고 임원 고위 그 임원들 앞에서.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학교 홍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국제학교를 왜 어떻게 유치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선정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국제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하나 현황을 말씀드리고 소개를 할게요. 지금 국제학교는 송도에 체두익이 있죠. 그리고 올해 개교한 캐나다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구에 국제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계예요. 송도 미국이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한국인, 기업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국제학교예요. 경제자유교육의 국제학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외국인이 입학 안 해도 됩니다. 100% 한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는 법으로 70%까지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교육감 재량으로 이제 60%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한국인 TO는 40%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학교 설립 취지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서 외국인 어떤 정주 요건 마련을 위한 게 1번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주는 특별법으로 영어도시를 만들 구상을 가지고 만든 국제학교라서 그게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국제학교가 송도, 대구, 제주에 세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추진 중인 곳은 부산 그리고 평택이에요. 두 가운데는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발표한 데가 전국에 한 20여 개소가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에도 많고 지방에도 많고, 수도권이라면 고양시, 의정부, 남양주 이런 데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제주도처럼 국제학교 타운을 지으려고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7개, 10개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제학교는 많이 들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천 경제자격 내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영종이 수도권, 나아가서 전국의 경쟁력을 갖춘 학교 유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학교를 선호해서 외국인 주재원 자녀들이 기업과 함께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학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그냥 아무 학교나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영종에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항공 동부가 허브 관문이에요. 그런데 이 앞으로 빛날 정말 이 영종 아름다운 도시에 그 아무런 학교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저희 킹스를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좋은 학교가 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제 말씀드리는 진정성을 이해하시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유치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실행해 가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럼 킹스는 우리 조지 4세 영국 왕이 한 200여 년 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학문적으로 탑 중에 탑 학교예요. 영국에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국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리딩하고 있는 그런 이튼 그룹의 학교가 있어요. 12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학교가 4만 2천 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사립학교가 2,40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12개 아주 명문 그룹으로 그런 데가 대표적으로 이튼 컬리지, 웨스트민스터, 세인트 파울 이런 세계적인 명문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튼 그룹에 우리 킹스 칼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종에 관심을 갖고 노크해온 학교들 공모에 참여하고자 그런데 어느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벌써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 그런 아주 명문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 그 이사장께서 그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PPT 하나 해주세요. 우리 PPT를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29년 조지 4세 영국 왕이 설립한 학교고요. 좀 전에 이튼 그룹 아주 최고의 학문적인 성과 대단한 그룹 학교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미국의 학교를 평가하는 대학 말고요. 고등학교 평가하는 지표는 명문대 진학률을 가지고 랭킹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역시 그 학문적 성과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옥스브리지, 우리나라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세계 탑,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진학률을 이렇게 매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비교 불가할 정도의 그런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특히 아이비 아이비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모든 학교, 홍콩에 있는 모든 학교 통틀어서 아이비 만점자가 한 60, 70명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킹스 칼리지는 한 학교에서 1년에 40명, 50명 이렇게 만점자가 배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 45명으로 나왔죠. A레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수능 성적을 말합니다. 대학교 입시 그런 정부 공인 시험이고요. GCSE라는 거는 중학교인데 영국은 정부에서 공인 시험이 중학교 때도 봅니다. 그래서 GCS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공인 시험이 A레벨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GCSE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탑을 가고 있고요. 보통 커리큘럼은 뭐 여러 가지 외국어 교육을 많이 합니다만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여러 가지 뭐 포함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부상에 여기에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K컬처 교육을 또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본교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디지털 교육이 강화되는데 예컨대 로봇, 드론, 자율주행, AI 그런 뭐 메타버스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과목들을 개설해서 학년별로 아주 전문인들 양성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과목을 만든다면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분야랄지 데이터 사이언스랄지 이런 과목별로 세분화해서 커리큘럼을 지금 짜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디지털 교육 분야는 KT와 협력해서 1년 전부터 공동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문해 주신 헨리와도 올해 KT를 방문해서 저희가 PPT를 들어보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영성을 위해서
이 커리큘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각종 액티비티 이런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술 뭐든. 그리고 하나 제가 영종에 들어오면은 이런 음악, 퀸스 뮤직 콩쿨, 뭐 미술 이런 거를 매년 개최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런 특기생들을 많이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분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 방콕 같은 경우는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학생이 2년 차에 1200명을 돌파했어요. 명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단시티가 남들은 송도와 다르게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렇지만 저희는 전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종이 앞으로 미래상을 저희는 보고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그리고 기숙사가 들어갈 것이고 학교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라 저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해외 각지에서. 저희가 스포츠센터 이런 건 별도의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설립 의지를 좀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LOI를 좀 보여줘요. 킥스에서 3년 전부터 설립 의향서를 전 박남춘 시장님 계실 때부터 제출을 했어요. 그 이후에 또 유정복 시장님, 전 청장님, 그리고 김수영 청장님. 저희는 본교가 참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는 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초명문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까 참 감사했는데 그 의지의 단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이게 메일 보낸 사람이 카울 그루스라는 국제학교 이사입니다. 이사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국제학교 담당 책임이사인데 거기에 그 수신자가 코리아다 KR이잖아요. 거기에 신재호 주무관한테 보내는 겁니다. 경제청에. 저희가 보내질 않고 본교에서 직접 경제청으로 보내요. 그래서 인천시장, 경제청장, 도시공사 사장에게 이걸 좀 제출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본교에서 직접 소통하고 있어요. 경제청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본교에서 보낸 LOI 설립 의향서 공문이에요. 자, 이거 한글 번역본으로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 BIK와 함께 2020년도부터 이렇게 노력해왔다. 그리고 영국 최고의 사립학교이고 지역사회 발전 중심의 다양한 계획을 세워왔다.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이스링크, 펜싱, 조정, 수영장 등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통합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겠다.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해가는 걸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다. 이런 학교입니다. 그 다음 끝까지 말했나요? 좋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최근에 10일날 LOI 있죠? 이건가요? 좀 앞에. 아니, 좀 전에 앞장. 방금. 오케이. 자, 이거는 교육청 대표 메일인가 봅니다. 비서실 공용 메일인데요. 거기에 담당자는 없지만 교육감에게 이걸 제출해달라고 직접 보냈어요. 저는 BIK 저는 제가 CC입니다. 제가 이제 참조로 제 메일이 들어가 있고요. 다이렉트로 인천교육청으로 학교가 보내지고 있어요. 그 다음
자, 이게 교육감께 보낸 12월 10일입니다. 그 설립 의향서예요. 그다음 한글 보내주세요. 여기 보면 좀 구체적입니다. IB 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지난 5월 초에 교육감님께서 프랑스 IB 학교 탐방을 하고 오셨습니다. IB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의 대세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포츠 시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강화해가면서 같이 쓰겠다. 그 다음에 영종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예술 특기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중산층 자녀들에게도 등록금 부담 없이 입학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저희가 1년 이상 연구해온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장학생을 선발할 때 영종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인천교육청에서 추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영종 지역 커뮤니티와 같이 의논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종에 거주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서머 캠프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보딩스쿨을 체험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영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세워가는 경험을 선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발전해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래서 최근 이번 12월 10일 날 8일 날 인천 교육감께 직접 보냈어요. 학교의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자세하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BIK인데요. 제가 좀 BIK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BIK 웹사이트 하나. 지금 바로 인터넷 연결한 거예요? 네. 우리 저희 영국 BIK 웹사이트예요. 한국 웹사이트는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저와 여기 이제 두 번째 리디안 다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들이에요. 명문. 지금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헨리. 네. 그 다음에 리 캠프, 해로, 우리 해로 영국의 명문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해로비안이에요. 이분 해로에서 30년 역사 티칭하고 올해부터 저희 BIK 퇴직하고 합류하신 분입니다. 그다음 이안 헌트, 이분은 영국의 전 세계에 분교를 세우는 국제학교들 모임이 있어요. 국제학교 연합회. 그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학교들은 해외로 나갈 때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왕실의 허가를 받거나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연합회 회장 역할을 통해서 그 권익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앞장서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학교 이사진들과 대단히 돈독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바스찬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본 우리 영국 웹사이트예요. 저는 거기 소속이고 저는 영국에 살고 있고, 근데 한국 지재원으로 제가 대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소개서 하나 보여주세요. 한국 파일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저희 국제학교에는 한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가 있고 영종 사무소가 청라가 있어요. 영종 국제학교를 위해서 영종 국제학교만을 위해서 청라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남식 고문은 현재 재능대 총장입니다. 인천.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바로 2, 3일 뒤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남식 고문님께서 적극 활동을 해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서균영 고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홍창영 본부장이 있는데 서균영 고문은 제주국제학교 3개 운영법인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그 제주국제학교는 정부 공기업이 세운 국제학교예요. JDC 센터라는. 거기 공무직에 있으면서 제주국제학교 3개 대표였어요. 전문가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분은 우리 서울사무소 출근하는 우리 직원인데 제주국제학교 3개가 있잖아요. 영국, 미국, 캐나다.
세계 국제학교 설립 TF 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그냥 황무지에서 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10년 이상 국제학교를 직접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 국제학교 관련된 전문가들은 저희에게 다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인력들이 구성돼서 국제학교, 영정 국제학교를 위해서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전국에 한 5개소 정도를 동시에 밑으로 지금 한 5개소 정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영정,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 있고 지방에 2군데가 있고, 그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사진 제가 그냥 준비했는데 영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영국에서 그 학교 방문들 사진이 있죠. 별도 폴더 어제 이건 최근에 제가 지난달에 영국에서 우리 BIK 멤버들과 명문 학교들과 이사장, 헤드마스터, 교장 선생님들과 이렇게 방문하고 투어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자, 그 다음 쭉 넘겨보세요. 안 넘어가나요? 오케이. 이 각각 다른 학교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여기 저기가 이제 재능대 그 총장님으로 우리 고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취임했을 때 간 분들이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가 킹스 칼리지예요. 여기가 킹스 칼리지 메인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맨 왼쪽 분이 국제학교 책임 담당 이사분인데 한국에 이제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사장님도 굉장히 오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장님은 영국의 상원의원으로 계세요. 현재 한국을 매우 이렇게 좋아들 하십니다. 됐어요? 그리고 새만금 보도자료 하나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왜 저희를 이렇게 소개하냐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올 3월 달이네요. 전라북도에서 보도자료를 띄웠어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그 멤버 중에 서균영 한국 BIK 고문이 주제를 발표했어요. 한 30명 정도 공무원들 앞에서 국제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는가, 발전 방향이나. 저희가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가면 하루에 5, 6시간씩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신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쭉 됐습니다. 이렇게 전라북도에서도 저희를 공식 초청해서 국제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유치해야 될까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계 마스터 플랜을 띄워주세요. 이게 PPT인가요? PDF네? 이렇게 쭉 한번 넘겨보죠. 이게 아니면 쭉 넘기세요. 그냥 쭉. 이게 PPT 같으면 제가 할 텐데 PDF였네. 이렇게 쭉. 이게 너무 느려요. 이게 굉장히 수십 페이지씩 돼서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쭉 빠른 속도로 국제학교 어떤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직접 작업합니다. 외부에 영역을 주면서 너무 느리네요. 자, 이렇게 쭉 하고 여기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미다시티인데
아직 토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임의로 병원 용지에다가 기숙사를 세워보기도 하고 인근 유보지에다가 세워보기도 하고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쭉 넘겨보세요. 오케이, 쭉 투시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재정운영계획, 건축비와 학교 뭐 쭉 넘기세요. 교직원 급여까지 전부 산정을 해서 10여 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저렇게 교장 뭐 이렇게 전부 교사 급여 저희가 다 책정해서 그 다음 쭉 가요. 이렇게 건축 계획을 세우고 수업료, 인컴을 계산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세웁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1년 이상 3년여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FS 그 사업 타당성. 요거까지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영종국제학교를 위해서 준비해왔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이거는 보시면 영종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12월이죠. 1년 넘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 타당성 영역은 아시다시피 인천시가 해야 돼요. 경제청이 하거나 도시공사가 합니다. 외부의 영역을 수억씩 주고 아웃소싱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이저 회계법인이 저희가 발주자가 돼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영종을 위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를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봐보세요. 이런데 여기 쭉 넘겨고요. 이 사업 타당성 보고서는 재정운영계획, 학생 수요계획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요. 이런 영역은. 그래서 외국 나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과연 킹스칼리지에 얼마큼 선호하는가 이런 선호도도 다 조사하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완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부로 이제 한 1년 이상 걸렸는데 그 영역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BIK 소개와 더불어서 어떻게 영종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가 제가 한 단면 한 단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럼 지금부터 영종 캠퍼스를 어떻게 구상해 왔는지 스포츠 시설 동영상을 하나 들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아이스링크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고 아이스하키 세 가지 그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영종 학생들, 주민들 누구나 와서 타지에서는 안 되고 영종 주민들은 전부 개방을 해서 레슨까지 받을 수 있게 그냥 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코치진이 직접 지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규격 수영장을 또 만들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슨을 할 겁니다. 영종 지역 주민 학생 말고요. 그리고 이건 조정인데 우리 킹스는 영국의 조정 포트 시설까지 직접 운영합니다. 명문 학교들은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같은 데는 매년 조정 경기를 벌이잖아요. 연대 고대가 리그전을 하듯이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킹스 칼리지는 실내에서 그 인위적인 풀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각 학생별로 운동량을 체크하고 과연 단합된 힘을 그 코칭 스태프이 과연 어디에 배치해서 가장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팀플레이를 그런 과학적인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서 실내에 제대로 된 경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겨울이든 뭐든 전국에서 조정대회를 여기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실내에서 조정 머신이라고 헬스기 같은 걸로 이렇게 대회를 하거든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골프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코트들 이제 공간 효율을 위해서 5만 평, 6만 평, 10만 평 되면 각각 구상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는 땅이 그렇게 넓질 않아요. 3만 평이라도. 그래서 공간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멀티 운동장으로 쓸 겁니다. 헬스. 펜싱은 펜싱도 각각 사람 이름을 따서 스쿨을 열 거예요. 양궁도 마찬가지고 여기 테니스 여기 보면 펜싱 김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최초 시드니 올림픽 메달리스트입니다. 아주 우린 아시아 최초 아주 유명하죠. 펜싱으로 인해서 저 친구가 한 50여 명 정도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냈어요. 펜싱을 가르쳐서 대회를 출전시키고 아이비리그에 한 30점 정도 가점 요소를 만들어서 운동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본인이 기꺼이 영종국제학교에 펜싱 스쿨을 열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마 인천이 자기 말로는 그래요. 저는 별로 그런 말 안 좋아하는데 인천이 뭐 들썩들썩할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명문 대학을 선호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선호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양궁 박성수는 어저께 제가 전화 받았는데 파리 코치진으로 이번에 임명이 됐답니다. 파리 올림픽. 지금 계양구에서 그 감독으로 있죠. 이런 선수들이 여기 외에도 상당히 많은 국가대표급 스타 플레이어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정에 와서 직접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 이름을 걸고 이런 부분도 하루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장학제도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그거 하나 띄워주세요. 이 장학제도는 저희가 국내외 정부, 대학, 민간, 그 다음에 해외 사례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1년 이상 했어요. 정말 수많은 백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장학 입학 전형 확대인데 이거는 영종 주민만 해당되는 겁니다. 영종 외에는 해당이 없어요. 영종 주민들 대상으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 특기생, 그 다음에 누구나 입학 가능한 소위 우리나라 중산층이 대부분이라면 중산층 가정 아이들이 목돈 부담 없이 입학 가능한 그런 전형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를 구상해 왔어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10에서 30%까지 영종 지역민 자녀 장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일 것이다. 자, 제주도는 서울이 50% 정도 출신 지역을 서울이 50% 정도고요. 경기도가 한 20% 차지하고 있어요. 제주국제학교는. 그리고 데이스쿨 아이들 조사해 보니까 55% 정도가 부모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어요. 별도 집을 마련해서. 자, 출신 지역이 70%고 제주는 거의 없어요. 나머지 경상도, 전라도, 뭐 인천 이런데 분산돼서 오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30%라는 거는 한 반에 우리 영정 아이들이 10%에서 30%가 장학생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제주 최근에 장학생 공부한 거 한번 찾아봐요. 자, 체교육은 참고로 체교육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장학생 모집 계획이 없어요. 올해도 한 명도.
근데 지금 제주도 이걸 보시면 21년에 매년 됩니다만 세 국제학교에 한 명에서 두 명 뽑아요. 세계 국제학교에 영국, 미국, 캐나다 학교에 한 학교도 아니고 세 개 학교 밑에 보면 세 개 중에 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 가능 학교, 제임스 산하 세계 국제학교, 중택일.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내는데 20명도 아니고 이렇게 한두 명을 내는 그게 현 주소입니다. 국제학교는. 근데 우리 영성에 들어오는 초명문이면서 이건 지역민의 학교가 되는 거예요. 반에서 10% 30%가 재학한다는 건 그것도 세금료 안 내고 그걸 구성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고 나온 대학생이 나와서 매년 1억씩 기부를 하더라고요. 기사에 났습니다. 한 번에 10몇 억인가 내고 매년 1억 약정을 했어요. 그 장학금 혜택에 고마워서 저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영정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감사했던 것을 기부로 후배들을 위해서 그래서 장학재원이 계속 축적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엑셀 하나 틀어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짧게 설명드리면 자 영종 아이들의 우리 영종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영종 외에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좀 흐리군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제가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잠깐 참고만 하시고요. 저희가 매년 10년 차인데 중학생부터 고1까지 장학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1학년 2, 3, 고1 고2, 고3은 입학생이 없어요. 고2, 3에 와서는 대학 진학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가. 그래서 고1까지만 입학생을 모집하고 그 밑에 유치원부터 다 모집을 할 텐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학비는 우리가 달러로 환산했는데 보통 체교육 수준은 비슷해요. 체교육보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비를 좀 낮게 잡았고 고등학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전체 수입의 몇 프로 정도 우리 전부 계산이 됐고 장학 펀드를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다 세웠는데 126명 정도가 그 학비 부담 없이 저소득층 이거 말고요. 126명 정도가 매년 그 장학생 혜택을 받을 거예요. 한 426명 정도의 중고 학생 중에서 한 120명 정도 뽑을 텐데 그렇게 되면 한 30%에 육박합니다. 반에서 우리 영적 아이들이 3%도 아니고 제주도 그 수천 명 다니는 학교에서 한 명, 두 명 뽑는데 저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 미국의 한 사례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국제 그 장학제도 전 세계에 서치하면서 가장 높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들. 여기 보면 28%에서 45%까지도 지급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30%라는 말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할 의지가 있으면 되고 재원이 마련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수입 중에서 6, 7% 선밖에 안 돼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 저희가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가장 그 임계점을 찾았습니다. 가장 영종 지역 주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수치를 놓고 연구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귀족 학교가 아니라 영종 주민들의 학교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영종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우리 김 대표님 오늘 여기서 이제 처음 인사드렸는데요. 저는 교육청에 본교에서 장학생 선발을 해주십사 부탁을 했지만 저희 별개의 생각은 영종 지역 사회를
그 대표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 이런 데와 기준을 마련하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영정 거주민, 뭐 5년 이상 뭐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 영정 지역사회와 마련해서 그걸 정관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사 오게 그 경제자격으로 올 것 같으면 영정으로 오게끔 한다든가 저는 분명히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저는 최대의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부산에서 의사로 하는 사람, 수원에서 이런 사람들이 매년 저한테 제가 국제학교 일을 하니까 최대과 관계가 좋은 줄 알고 그쪽에 어떻게 좀 입학 좀 시켜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이사 온답니다. 의사든 뭐든 송도로 4살, 5살 아이들인데 그렇구나. 이렇게 한국인 부모들의 교육열이 대단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영정으로 틀림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되고 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좋은 그 학군이 조성되면서 이렇게 도시지역 발전을 견인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다음 그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지역민을 이끌어오신 분들과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IB에 대해서 두 번째 지역사회 공헌 방안입니다. IB는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IB는 그 뉴스 헤드라인 나온 거 좀 줘봐요. 우리가 IB에 대해서 좀 생소합니다. 국제학교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 프로그램. 국제학교에서. 근데 우리 공교육위원장에서는 IB를 가르치지를 못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뒤에 뒷장, 예,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이주호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2023년도 기사들이네요. IB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 IB 교육은 공교육의 좋은 대안이다. 서울 초등부 31고 IB 수업 배운다. 이거는 진보 교육감이신 그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경기도 교육청도 IB 프로그램 25개 학교를 정했나 봅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부산 10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25개로 늘어난 것 같은데 시범 운영한다고 나왔고요. 대구는 교육감께서 대한민국의 교육 수도 대구의 흥망성쇠 IB 교육에 달렸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세요. 대구 교육감님께서 제주 그 다음에 대입 개편을 위해서 IB를 법안까지 올려서 수능 외에 대입 가점 요소로 만들자 하는 법안까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이 IB가 대세인데 IB는 선진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입식, 암식 이런 게 많았다면 IB는 굉장히 에세이 위주고 창의적이고 석차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석차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이번 25년부터 거기에도 녹아 있겠지만 아이들이 선택을 해요. 과목을 그런 선진형 교육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가 좀 뒤늦었지만 전국적으로 IB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도입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주민들도 IB에 대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 킹스 칼리지는 IB 랭킹 사이트가 있나요? 그 IB 랭킹에서 한 5위권 이내예요. 아까 IB 홍콩 전 학교가 만점자가 60-70명인데 우리 킹스 칼리지는 한 해 한 학교가 50여 명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IB의 탑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위 킹스 칼리지가 나오죠? 예. 그래서 저희가 IB 연수 프로그램, 아까 그 PPT를 들어주세요. IB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교육청에 본교에서 직접 보낸 겁니다. 어떻게? 영정에 저희가 파악을 다 했는데 공교육 교사 현황을 그분들을 저희가 별도의 그 평생학습관 건물에서 이렇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지금 IB 교사가 전국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원마다 최근에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인천 교대에서 대학원 과정에 IB 양성 과정을 지금 개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인천에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IB 교사가. 근데 저희는 IB로 티칭하는 국제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종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킹스 칼리지에 와서 6개월 1년 과정을 통해서 IB 전문가가 되도록 저희가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실력 있는 IB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가 공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캠프 하나 띄워주세요. 이걸 여기 있네요. 이거는 짧게 이거는 영종 아이들과 이제 인근의 인천 다른 아이들도 오겠죠. 그렇지만 저희 바람은 30에서 50%는 영종 아이들이 오길 원해요. 그래서 보딩스쿨을 체험하는 겁니다. 해외 명문 보딩스쿨 기숙사가 800, 900실 정도 될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서 아예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스포츠, 과학, 시설 이런 것들을 직접 레슨을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외 투어도 좀 원하는 학생들이 다녀오고, 그래서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유학원 이런 데 위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킹스 칼리지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캠프를 운영할 거예요. 한 1000명 정도. 우리 학교가 2,500명 정도가 정원이기 때문에 수용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정의 아이들이 와서 영어로 캠프에 참여하면서 액티비티 하고 국제적인 규격의 스포츠 시설이나 이런 걸 전부 누리면서 지도를 받고, 거기서 꿈을 가지고 또 나와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그러다가 장학 지원 혜택을 가지고 또 지원하고, 이런 그 좋은 어떤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영종 지역 아이들을 위한 캠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외국어 통용도시 하나 제가 이거는 제가 특별히 많이 연구해온 분야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소상공인 외국인 환승객 그 투어 코스, 그 다음에 영종의 외국인들이 어느 지역을 숙박업, 뭐 소매업 여러 가지 어디를 선호하고 어디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어디에서 돈을 많이 쓰고 이런 조사를 다 했어요. 소상공인 수구도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 그래서 교육 계획을 세웠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하니까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해요. 그 다음 일본, 그 다음에 영어권인데 3개 국어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요. 매너 교육. 지금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언어가 안 돼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감성이 없어요. 다시 찾아오고 싶은 영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찻집을 운영한다면 내가 취급하는 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고장을 홍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관광객에게 정말 그 각인이 돼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저희가 소상공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3개월, 6개월 이런 단기 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떠냐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 어떤 자기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 매너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와 매장에 어떤 서티피케이트 인증서가 부착이 될 거예요. 맛집처럼.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오게끔 유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노출이 되게끔, 영종에 어디 가면 이렇게 언어가
잘 통용이 되는 그런 집이 명소가 있네. 그래서 사전에 프로모션 예약도 할 수 있거나 아무튼 그래서 유도합니다. 공항 들어오는 게이트에 뭐 QR로도 하고 배너도 넣고 해서 영종을 최대한 노출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들 언어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럼 저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건데 예컨대 관광협회나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이제 위탁을 할 텐데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해외 관광객 타겟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이수 받은 데는 우리가 그 안내를 해줍니다.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 감독하게 합니다. 교육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지, 교육 이수받은 사람이 퇴직을 했는지 그런 거를 영정의 관광협회랄지 이런 데하고 잘 협업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가 해서 영종을 위해서 우리 킹스가 어떤 정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소비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그게 지금 부산, 서울, 경기 10수년 전 다 영어 도시, 영어 통용 도시 만든다고 했다 실패를 했는데 저희는 행정 영어, 간판, 한영 표기 이런 게 아니라 영종에서 하시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직접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서 그들의 매상을 올릴 수 있게끔 저희가 국내외에 홍보 역할을 하고 관리 유지를 시켜서 진정한 국제도시로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조그만 기여를 하겠다.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는데요. 제가 놓친 거 없나요? 장학제도, 캠프, 외국어 소비, 외국인 관광객 소비, 국제시설 공영. 예, 저희가 연구해온 지역사회 공헌 방안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공모를 앞두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공모 참여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다 노출이 돼서 다른 학교들이 그대로 또 계획도 없이 하겠노라 하면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저희는 좋은 학교가 오면 바로 철수한다고 제가 공모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뭐 선점되기 위해서 저희가 뭘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자, 이제는 좀 홍보 얘기를 끝내고요. 질문에 응답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조감도 하나 들어줄래요? 그리고 하나 죄송하지만 학교 랭킹 비교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좀 나온 게 있어서 그 옥스브리지하고 영국 사립학교 랭킹 우리 한글 파일로 그 소개한 거 미국 사이트도 하나 올려줘요. 좋습니다. 옥스브리지 세계 탑 옥스퍼드 캠브리지 진학률이에요. 진학률인데 매년 10위 이내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버드가 1위 할 때도 있고 캠브리지가 1위 할 때도 있고 옥스퍼드가 1위 할 때도 있어요. 세계 수만 개 대학 중에 탑 10 안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쭉 보면은 쭉 넘겨보세요. 수천 개 학교 중에 탑만 이렇게 한 건데 100. 그 쭉 보면 참고로 밑에 오케이. 자, 여기에 송도 저기 아주 좋은 학교인데 지금 우리가 탑에 있고 여기 학교는 좀 많이 격차가 있죠. 한 10위, 20위 차이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는 실력이 실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이거 말고요. 이건 옥스브리지 진학률이고 그냥 사립학교 랭킹 영국 1에서 194위 뭐 랭킹 명이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이거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시험 성적 레벨을 얘기한 겁니다. 킹스 칼리지가 이제 2위를 했는데 이렇게 쭉 영점에 관심 있는 학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여기 하나 있네요. 오케이. 영적인 관심 있는 180몇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가 들어가 있는 데가 없네요. 그리고 또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이건 이의 이거 됐고요. 내가 한글 파일로 만든 속에서 어디요?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거를 다 보여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우선 마련됐다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좋은 기회 삼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앞쪽에 저희 출입하실 때 보시면은 질문을 좀 적어주십사 해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좀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이제 저희가 주민으로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본교의 설립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삼았었는데 아까 이제 공문이랑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학교가 운영될 거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보여주셨던 내용들 말고 저희가 이제 중복되지 않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청이 추진하는 공모 방침하고 학교에서 준비 중인 것하고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혹시 이제 이런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경제청은 세 필지를 학교 부지가 세 필지잖아요. 원래 세 필지를 두 필지로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비를 국비 아니면 시비로 조성하거나 개발 이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제청은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국비 시비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가지고 상업용지로 분양을 해서 건축비를 마련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두 필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한 필지는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경제청이 참 수고를 한 거예요.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국제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천시 조례에도 있고 결산이익금은 전혀 못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피합니다. 엄청 유치 노력을 해야 돼요. 인천시가. 결산이익금을 전혀 못 가져가고 교회 예산처럼 다 집행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과실 성공을 하면 큰일 납니다. 형사 책임이 물어요. 그런데 본교가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다르게 설립 주체가 되니까 민형사 책임을 져야 돼요. 운영에.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명문화 학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행운이에요. 자,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경제청이 한 필지를 일부러 쪼갠 게 아니라 영점에 조그만 학교를 지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건축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학교 부지 내에서 한 필지를 쪼개서 이걸 가지고 분양해서 팔아서 건축비 조성하자. 그거고요. 저는 12월 10일 날 경제청장 초대로 제가 다녀왔어요. 갔더니 저는 독대하는 줄 알았는데 언론 부르셨고 영종 단체장들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두 필지로 쪼개면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다.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수의를 요구하거나 그런 적이 일체 없습니다.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저희는 국제교육의 시설, 아이스링크, 영종 주민들을 위해서 온갖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송도보다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 아직 낙후된 도시인데 어떻게 송도보다 학교 부지가 줄어들면 우리가 학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에 고차예요. 영종 경제청은 학교 부지를 줄이려고 한다. 우리는 세 필지에 다 국제학교를 넣고 싶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원하겠어요? 이제 고차입니다. 그 질문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킹스에서 굉장히 영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 설립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혹시나 영종에서 킹스가 설립되지 못한다면 혹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런 보도도 또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민으로서는 좀 궁금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아까 우리 영국에서 온 헬리께서 뭐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영국 학교 측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초이스를 해요. 최근에 부산에 선정된 학교도 인천에 노크를 하고 있어요. 체두익도 세 번째가 바뀌어서 들어왔습니다. 학교들이 그렇게 쉽게 이행을 안 해요. 전국이 비일비재합니다. 본교 컨트롤이 어려워요. 한국의 의학원 관계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근데 다행히 저희는 그 영국의 BRK가 우리 로펌 변호사한테 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변호사를 상대하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요. BRK가 위임받은 한국의 에이전트 브로커가 아니에요. 개발업자도 아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킹스를 계속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킹스 본교에서 철수하자고 했었습니다. 영종에서 너무 딜레이가 심하다. 그리고 저희가 위임받은 계약에는 수도권 영종 두 가운데 중에 하나를 초이스해서 설립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도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1월에도 저희한테 MOU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고민인 게 그분은 출마 예정자지만 MOU를 했을 때 그분이 당선되잖아요. 저희가 반드시 이행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표를 가지고 그분이 주민들을 농락한 것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MOU를 미루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청장님께 괜히 큰 소리 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두 가지 슬로건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갔으면 좋겠다. 뭐냐? 너도 나도 유치전. 그리고 우리는 원팀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제학교와 더불어 가야 돼요.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영종 주민이 아니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자손 대대로 여기서 거주할 분들입니다. 영종 발전을 견인해 가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천시를 설득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는 킹스 본교를 설득해야 될 또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여러분과 저희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저는 한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조력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종 주민들과 뭐 브로커도 좋고 다 좋아요. 너도 나도 유치 전에 뛰어들어야 된다. 영종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관계를 좀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다. 너도 나도 유치 전에 뛰어들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영종만큼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리드하고 계신가? 다른 지역은 이렇게 안 움직이세요. 다른 지역은 아직 덜 일깨워진 것이죠. 국제학교의 그 귀족학교로만 괴리가 있는 학교로만 보고. 근데 영종 지역 주민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굉장히 앞서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마련하신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동반자적인 관계다. 그 말씀 드리고 주변에 가야 될 때들이 있지만 저는 영종을 사랑합니다. 영종을 좋아하고 최초 3년 전에 송도 사이트 제2부지 하늘도시 영종 청라 봤는데 송도하고 청라는 저희가 들어갈 부지로 보진 않았어요. 영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은 오늘도 보면 제가 본사에서
좀 오시라고 한 게 이 유치월정을 좀 보고 킹스를 좀 설득해달라 그런 면도 있어요. 지금 약간 위태로운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했다는 자체만으로 저희는 당위성을 얻었습니다. 영정에 계속 가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좀.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영종도 발전협회 이사장 장서입니다. 저희가 아까 오전에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이사들한테. 그랬는데 지난번 경제청장님도랑 회의 때도 경제청장님 이제 국제학교를 한다고 와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지 3개 중에 하나를 이제 상업시설로다 만들어서 그걸로다가 건물을 다 지어준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제주는 이익금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이쪽들은 이익금을 못 가져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영종도에 명문 국제학교가 온다는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제주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영정은 안 돼요.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시면 답변이 충분히 될 겁니다. 자, 국비 지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국비 지원을 안 하면 전국은 개발 이익을 만들어서 지어줍니다. 자, 요거를 한번 알자고요. 송도는 포스코 계일사가 개발 이익으로 지어졌죠. 그 다음에 대구는 국식이 전액으로 지어졌습니다. 제주도는 JDC라는 정부 공기업이 100% PF를 일으켜서 다 지었어요. 그중에 2개 학교는 4,600억 PF를 일으켜서 매년 200억씩, 50억씩 지금 문제없이 상환해 가고 있어요. 정부 공기업 소유입니다만,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청장님께서 한 필지에 분양이익을 만들어주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공모에. 학교는 그냥 기부 체납에서 들어오기로 한 겁니다. 경제청 공모 계획은. 학교가 건축비, 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구조예요. 근데 저희가 한 필지 줄이지 말고 3필지에 짓고 싶다고 해서 느닷없이 저희한테 토지 건축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좀 모순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청이 그렇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언론에서 건축 재원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지 경제청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건축비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경제청에 12월 10일 날 이렇게 제안했어요. 직접. 자, 3필지 그대로 두십시오. 그래서 건축비가 조금 과다 하지만 저희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를 만들어서 분양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걸 억지로 상업용지를 만들면 거기에 오락실이 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제학교 바로 옆에, 담 옆에. 그러니까 학교 부지는 손상시키지 말고 클린하게 학교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숙사가 필요하다. 교직원 아파트.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외 지방에서 몰려올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하면 제주처럼 저희가 금융비용을 감당해 가겠다. 왜? 방콕처럼 2년 만에 1200명이 차는 학교예요. 국제학교는 800명 이상 되면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500명 중에 한국인 TO가 40%면 그것도 1000명이잖아요. 한국인은 50대 1, 100대 1 경쟁률을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의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을 때. 그래서 저는 학교가 주도하면, 시행사가 주도하면 500억밖에 안 남았어요. 영정에 500억짜리 줘 줄게요. 그러면 그 학교는 땡큐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종 주민들에게는 정말 아쉽겠죠? 근데 학교가 주도하면 처음에 2천억짜리를 계획을 했으면 시행사 이익이 어디 있어요? 공사비만 갖고 가야지. 2천억짜리를 지켜하고 부채가 500억, 1000억이 남더라도 운영하면서 갚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청에 주도하는 시행업자 선정 방식은 시행업자가 어떻게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는 것 같고 국제학교 지원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드리면 저희는 필수 시설만 학교 주변에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겠다. 그것도 깎아달라 이게 아니라 도시공사하고 협상해서 우리가 사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계약금 준비한 걸 공증통장 잔고증명해서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12월 11일 날 학교 주변 땅, 학교 땅은 원래 10년간 임대해주기로 했거든요. 경제청이.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아파트 지을 땅만 저희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돈을 벌기 위한 아파트가 아니라 교직원 300~400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학생 부모가 해외에서 물밑으로 오는데 애들만 보내진 않거든요.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거기서 일부 재원이 나올 테니 그거 가지고 학교를 짓되 부족하면 제주처럼 얼마든지 저희가 금융 그 상환해 가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를 좀 있나요? 경제청이 12월 11일 날 세 필지 하고 제가 추가 계약금까지 준비됐다는데 경제청에서 두 필지에 대한 계획을 수정 안 해주시니까 제가 도시공사 노크를 못해요. 도시공사 가면 야, 현재는 두 필지로 정해졌는데 한 필지 없애는 걸로. 근데 저는 갑자기 세 필지로 학교 세우고 주변 땅 저희가 하늘도시든 공항 신도시든 영종 근처든 좀 땅을 사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겠죠. 경제청이 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진짜 두 필지로 공모할 건지 세 필지도 공모를 할 건지. 저희 요구는 6월 2일 날 설명회 때부터 제가 마이크로 그랬어요. 자유 제한을 하게 해주십시오. 공모 세 필지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12월 11일 날 마지막까지도 그 요구를 했어요. 네? 본인들의 질문. 네. 경제청에서 세 필지에 학교를 세우겠노라 공모를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시공사랑 협상도 하고 공모에 참여할지 안 할지 이럴 텐데 거기는 아직도 두 필지로 쪼갠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정부한다는 거. 건물을 지으려고 재원 마련한다고 말씀드려요. 그쪽 어디요? 건물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고시설을 만들어서 그 이익금을 갖다 지어주겠다는 맞아요. 본인들이 지금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경제청에서 시행사를 뽑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저희는 수년 전부터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대만 왜 외국인 학생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자, 인천시장님은 뉴 홍콩시티를 탑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국에 있는데 13만 명 정도가 입국을 했습니다. 이민으로. 18만 명 정도는 이미 승인 났고 그 중에서 여기 영종국제학교 500명, 1000명 데려오는 거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너무 명문학교고 그들은 아파트 다 입주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근데 그게 상업용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일 뿐이에요. 정말 클린한 킹스타운이 만들어질 겁니다. 온갖 적동산이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대안을 다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날도 1000여 명 신청자까지 받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경제청장님께. 여기 물밀듯이 학교 지금 지원하려고 난리가 아니고 인근에서는 전학 올려놓은 학생들이 쇄도할 거고 제주도에서는 벌써 거기 에이전트 10년 이상 학생 소생한 그런 분은 한 200, 300가정이 우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전학이 올 겁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혀 저희는 학생 가족들이 거주할 기숙사나 아파트 분양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학교 건축비에 충당을 시키되 100%가 가는 거죠. 우리는 비영리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경제청하고 어쨌든 무언가 해결이 돼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이기는 해서 이 부분이 아마 계속된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혹시 한 분만 더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당장은 질문이 좀 생각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 하나는 어저께 경기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요. 지금 발표하신 학교에서 수익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해명을 보니까 지금 수익부지가 아니고 기숙사와 뭐 교직원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쨌든 저희들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은 본교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려했었는데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BAK 회사나 또 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국내 에이전트의 그냥 그 브로커 수준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경제청이 계속 2만 평을 고집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2만 평을 고집하면 퀸스칼리지는 영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인지 정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럼 앞으로 킹스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킹스가 이런 3만 평 부지에 송도보다 더 크고 제주도 정도 수준의 이 학교를 영종에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학부모님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뭘 해야 되는지까지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경기일보 기사를 보고 제가 좀 항의를 했어요. 근데 많이 강력하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지난주 말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얼굴은 모릅니다. 근데 성심껏 설명을 드렸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사가 나서 좀 정정을 해줬습니다만 뒤에. 근데 타이틀에 보면 저희를 민간 개발업자로 이렇게 타이틀에 헤드라인을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부지를 요구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는 필수 시설을 요구한다고 경제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오락실, 상업용지, 건축비 마련을 위한 억지 상업시설이 아니라 학교의 교직원 숙소, 학생 가족 숙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부지를 요구한 적도 없고 수익부지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 오로지 필수시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두익이 큰 미스테이크를 했어요.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교직원 아파트를 못 만들었답니다. 경제청에서 시정 공문도 갔었어요. 예전에. 근데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학생 수업료를 받아서 교직원 아파트 그 임대료를 다 지불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저희는 미단시티도 앞으로 발달을 하겠죠. 그 학교가 그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직원 숙소가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수익부지가 아니라 우리는 필수부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하나 경기일보도 참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 담당 기자께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절차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본교로 메일들이 옵니다. 제가 볼 때 송도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데 아주 본교에서 이런 굉장히 문화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한국에 대한 그 우리 전쟁 때도 2등으로 제일 많이 참전하고 한국에 대한 그 존경심과 애정이 많은 나라예요. 문화적으로 국왕이 돼서 첫 번째 초청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아주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악의적인 이메일이 막 오는 거예요. 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의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런 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언론이 그런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니까. 그리고 브로커 말씀하셨는데 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개발업자 아니야? 브로커 아니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원팀이 돼야 돼요. 브로커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는 본교를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운영 공동 파트너예요. 킹스랑. 킹스는 교육을 맡고 저희가 운영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제도니 뭐니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설립하고 저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공동 운영해갈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향후 2만 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건축 계획이 안 나와요. 두 번째, 분명한 거는 우리가 돈을 더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영종에 걸맞지 않아요. 영종구가 되고, 영종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세계 3대 공항으로 진입해야 될 그런 국제 공항, 어떤 그런 산업 도시고 관광 도시가 될 텐데, 명품 학군이 되어야죠. 좋은 고등학교들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2만 평은 제가 볼 땐 참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제주도도 삼삼한,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종에만큼은, 영종의 위상과 앞으로 발전상을 볼 때 제가 사진을 처음 해보고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하와이 같이 전 세계에서 참 유명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교육도시로서도 면모를 갖추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평에는 저희 참석할 수 없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제학교 유치의 주체세요. 저희는 파트너라고 했어요. 저희는 본교를 커버하고 가장 유명한 학교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종 지역민을 위한 학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게 돼 있어요. 인천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시를 제가 우리 선정해달라 못해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 행보에 맞춰서 지금까지 단연간 충분한 계획을 세워왔고, 여러분들이 서울이나 청라의 사무실에 오시면 정말 디테일한 거를 저희가 진정성 있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한번 방문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정말 영종의 아름다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수년간 연구한 그런 결과물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셨네요. 자, 저희 이제 끝으로 지금 아주 귀한 시간을 내시면서 중구에 계신 이제 김강우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계시고 계시는데, 혹시 중구 의원님이시니까 의원님으로서 우리 국제학교 설립 축구를 위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영종 지역 김강호 중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아까 혹시 이게 여러 가지 의구심 그런 걸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진짜 영종의 명문 국제고가 꼭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명문 국제고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킹스면은 빠르게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종 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아까 다 이제 설명은 해주셨는데, 영종 국제고가 좀 더 이제 발전하고 이제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전제돼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살펴보니까, 아무튼 어쨌거나 우리가 이 국제고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킹스를 이제 놓칠까봐 일부는 조바심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이제 살펴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아까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장학 혜택이라는 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하고 이제 상생을 하기 위해서 30% 장학생도 선발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을 그런 이제 여름방학이나 이런 이제 시기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건지도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아까 이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 우리 영종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이제 비싼 수업료가 아닌 좀 마음을 먹으면은 장학 혜택을 많이 받고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국제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여러분과 같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리고 영종에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제 국제학교 추진위원회 회장님이 계신데 여기 김성호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네 장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종국제학교 추진위원회는 재작년에 저희가 설립이 됐는데 우리 지금은 이제 영종 총연과 같이 좀 같이 연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인천경제청 글로벌 시민협의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질문해주신 장지선 영발협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영종총회 김요한 정책위원장님 이렇게 같이 저희가 합심해서 경제청에서 민간 개발 방식을 추진했던 것을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막았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보다는 학교 우선 방식이 되어야만 참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SNS를 통해서라도 많이 좀 연구해서 명문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주민 설명회는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다 드러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되기가 좀 짧았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여해 주신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만큼의 의지와 관심이 있다는 거를 우리 킹스 측에서도 많이 좀 알게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킹스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든 이런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